네, 함께 MP 멀티라이즈 종목 함께 볼게요. 티커명은 MP입니다. 어렵진 않죠. 네, 이 종목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MP 멀티라이즈는 히토류 자원을 생산하는 미국의 기업으로 미국 내 유일한 대규모 히토류 채굴 및 정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 마운틴 패스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히토류 채굴부터 정제 및 가공까지 종합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채굴을 한 다음에 정제 가공해가지고 제품까지 만드는 것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어요. 그동안은 이 회사는 어떻게 됐냐면은 채굴하고 그거를 중국에다 넘겼어요. 넘겨서 거기서 이제 가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가공된 것을 또 미국에 갖고 와가지고 히토를 통한 이제 제품을 전자자석인가? 그걸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아예 그 공장 자체를 정제하는 공제 자체를 미국에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이슈가 그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협정.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같은 거 많이 지원했으니까 이제는 돈 내놔라. 보상을 하라. 근데 그 보상을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의 5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MP 멀티럴스 이 회사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저도 이걸 좀 찾아봤는데 히토류 관련된 종목, 상장된 종목은 MP 멀티레저가 좀 대표적이더라고요.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눈에 띄진 않습니다. 네, MP 멀티레저 히토류 생산. MP 멀티레저는 미국 내 유일한 대규모 히토류 광산인 마운틴 패스를 보유하고 있다. 마운틴 패스 광산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하며 특히 네오디움과 프라세오디뮴과 같은 주요 히토류 원소를 채굴한다. 히토류 가공 및 정제 MP 멀티라즈는 히토류 광물을 단순히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공 및 정제하여 고부가치 소재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구자석 제조에 필요한 히토류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MP 멀티라즈는 마운틴 패스 광산 및 주변 지역의 광물 채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히토류 정제 및 가공에 대한 특허 및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히토류 원료뿐만 아니라 최종 가공 제품까지 제조하는 종합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그 목표를 이뤘어요. 지금은. 미국 내 히토류 독립성 확보.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70에서 8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MP 멀티너즈는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는 핵심 기업입니다. 미국 정부 또한 국방, 반도체, 전기차 산업을 위해 히토류 자원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의 관계. 히토류는 전기차의 모터 및 배터리 성능 향상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풍력 터빈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도 히토류 기반의 연구 자석이 사용된다. 근데 이게 그 연구 자석이라고 진짜 자석이에요. 자기장인 거. 근데 이게 어디서 사용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에는 모터가 있잖아요. 바퀴가 굴러가야 되니까 모터가 필요하잖아요. 풍력 터빈도 모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모터가 돌아갈 수 있게끔 자기장을 일으키기 위한 연구 자석이 필요해요.
자기장에서 모터가 돌아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연구자석 이걸 만들려고 한다면은 히토류 광물이 필요한 거죠. 채굴해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연구자석. 근데 이게 은근하게 많이 사용되죠. 뭐 전기차에서도 사용되고 신재생 풍력 터빈 이런 데서도 사용되고 그러니까 모터가 사용되는 곳에는 좀 많이 사용됩니다. 자기장 이런 거 사용되는 곳. 근데 이런 원재료가 대부분 네, 제공되는 곳이 중국이니까 중국이 70에서 80%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늘상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중국에서 무역 보복한다고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 제한을 하잖아요. 수출 제한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풍력 산업이라든지 제조업 산업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긴 하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최근에 중국이 아니라 그 옆 동네에 있는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히토류 그걸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50% 정도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채굴권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 미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아직까지 이제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바로 히토리 관련된 기업인데 MP 멀티럴스. 그럼 당연히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런 것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부패 방지법 집행을 잠정 중단 선언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해외 부패 방지법이란 게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광물 같은 거를 채굴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다른 나라에 그 나라에 약간 로비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약간 뭐 선물을 준다든지.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끔 한 게 이거거든요. 해외 부패 방지법이거든요. 이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는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광물을 채굴할 적에 그 나라의 행정부에라든지 로비를 하지 말라 정부에다가 이런 이제 부패 방지법이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은 잠정 중단했고 아예 폐기하려고 해요. 왜? 그것 때문에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이런 이제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 주가는 어떻게 됐죠? 모멘텀, 우선은 모멘텀이겠죠. 재무적인 부분은 좋지는 않아요. 재무가 너무 안 좋은 건 아닌데 좋지는 않죠. 현재로서는. 최근에 아직까지 4분기 실적은 발표가 안 됐는데 3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이 줄어들죠. 매출도. 잠깐만 이게 우선은 뭐 재무상태표 말고 그냥 손익계산서. 네, 매출이 이게 싸우전 맞죠? 네, 싸우전이죠. 그래서 싸우전이니까 이게 5,200만 달러밖에 안 되네요. 싸우전이니까 5,200만 달러 이거 분기로 봤을 때 그리고 줄어들었지 오히려 2023년보다 4,300만 달러로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치? 아니 증가했구나. 매출 증가했구나. 여기 토탈로 봐야 되지. 5,200만 달러에서 6,200만 달러 증가했구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손실이 더 커졌죠. 마이너스 1,700만 달러에서 마이너스 손실 3,900만 달러 증가했고. 저기 순이익도 손실이야. 손실이 더 증가했어. 그래서 EPS도 손실이 더 증가했지. 그래도 매출은 증가한 건 다행이긴 하다. 이쪽 사업을 이쪽을 하고 있거든. 요게 어
요게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 최근에. 그리고 아예 매출이 없었지. 매출이 없다가 매출이 생겼지.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영업이익도 손실이고 순이익도 손실이고 해서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돈을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멘텀이 생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 회사가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이 회사는 원자재 쪽이기 때문에 원자재 특성을 좀 고려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게 많이 올라왔네. 한 10달러 선에서 지금 한 25달러까지 올라왔었으니까 그렇죠. 150% 올라왔네. 그치. 근데 그동안 좀 많이 빠진 것도 있죠. 근데 많이 빠졌다가 앞에 저항대 걸린 다음에 빠진 거죠. 그럼 앞으로의 이 회사의 행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 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빠지게 되면은 많이 빠질 수도 있지. 여기가 16달러 정도인가요? 여기죠. 여기가 지지 라인이니까. 그래서 지지하고서 올라간 거지. 여기까지도 눌릴 수가 있긴 하겠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빠졌을 적에 여기서 한번 보실 필요 있지. 여기서 플래그 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진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리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굴권을 갖게 되면은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실제적으로 수익이 발생을 해가지고 나아져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약 150% 정도 올라온 것은 그냥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 단기 저항 때 걸려서 예, 눌리는 단기 저항 때 걸려서 조정받는 타이밍인 거고. 따라라. 그러면 이 회사가 더 말씀드릴까? 네, 멀티리얼즈의 경쟁력과 주요 과제, 강점, 미국 내 유일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미국 내 유일한 대규모 히토리오 생산 및 정제 시설을 운영한다. 미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가능성이 크다. 국방, 에너지 이런 데도 히토리오 관련된 제품이 쓰이거든요. 히토리오를 통해서 만든 제품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산업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 주요 과제, 중국의 히토리오 수출 제한 시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존재한다. 근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히토리오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이 회사는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이 히토리오 수출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관련된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은 오직 원자재를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뭐 그런 데라든지 그걸 통해서 받아서 여기서 정제해갖고서 아예 제품 만들잖아. 히토리 관련된 제품을. 그러면은 이제 굳이 중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긴 하겠지. 그래서 오히려 히토리오 수출을 중국에서 제한하게 되면 이 회사의 주가는 상승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거 보시게 되면 중국의 히토리오 수출 규제 강화. 2024년 12월 초 중국 정부가 히토리오를 포함한 주요 첨단 소재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근데 이로 인해서 MP 멀티리얼스 같은 미국의 히토리오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12월 초? 12월 초에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그래서 올라간 거잖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거 12월 말쯤이거든. 다시 올라갔지.
하여튼간 이런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한번 좀 말씀드릴까요? 요게 이제 공시가 나온 건데 최근 공시인데 MP 멀티러즈의 미국 히토류 자석 공급망이 복원됐다는 소식. MP 멀티러즈는 미국 내 히토류 자석 공급망을 복원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텍사스주 포트 워스에 위치한 인디펜던스 시설의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금속의 상업 생산을 시작했으며 동시에 자동차 등급의 소결 네오디뮴 철 붕소 자석의 시험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수십 년 동안 해외 공급망에 의존해온 미국이 다시 독자적인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MP 멀티러즈의 CEO 제임스는 이번 성과에 대해 이번 이정표는 미국 내 히토류 자석 공급망을 완전히 복원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히토류 원료 채굴부터 금속 및 자석 제조까지 전 과정을 미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완전 통합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생산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이게 스트림이 공급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스트림은 이제 맨 원자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드스트림 중간, 업스트림은 이 전장 제품이죠. 이것까지 다 구축을 생산을 강화하는 거지. MP 멀티러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히토류 원료를 채굴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해서 4만 5천 메릭톤 이상의 히토류 산화물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업스트림하고 미드스트림, 이거는 그거 다운스트림 공장 내재화. 다운스트림이 공정인가? 봅시다. 기존에는 미국 내에서 채굴된 히토류 원료가 모두 중국으로 수출되어 가공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입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쵸, 이게 다운스트림이죠. 원자재 쪽이. 그러나 인디펜던스 시설에서는 NdPr 금속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 토류 자석을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게 NdFeB가 뭐냐면 네오디뮴 철 붕소 자석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근데 알고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연구 자석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전기차 모터에서 ND 자석은 모터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행 거리를 증가시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드론 쪽에서도 사용되고 전자제품에도 사용되고 항공우주 방산, 풍력 발전 이런 데서도 사용되고 강한 자기력과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여 전력 소모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의 히토류 공급망 복원과 의미. 현재까지 히토류 원소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가공 및 생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략 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산업 및 국방 분야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MP 멀티러즈는 마운틴 패스 광산을 통해 미국 내 유일한 히토류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 가공 시설을 통해 원료 정제 및 최종 제품 생산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결론 MP 멀티러즈의 히토류 공급망 복원 노력은 미국이 히토류 원자재 및 자석 생산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NdFeB 자석은 전기차, 방산, 풍력 발전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MP 멀티러즈는 이를 통해 미국 내 히토류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근데 요새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협정 그런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히토리오 광물을 그렇죠. 미국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 그런 게 있잖아. 채굴권을.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주목받을 수 있겠다 보는 거고,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주목받는 것이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됐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반영이 되는 걸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딱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현실이 돼야 되잖아. 근데 아직까지는 협상 중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 지금 뭐 움직이기에는 좀 그럴 거고. 나중에 이제 진짜 그 협상이 마무리가 돼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히토류 관련된 광물을 채굴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MP 멀티스가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시장에 반영되긴 하겠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회사가 아예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히토를 통해 가지고 각 산업분야에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스톱 공장을 정제소를 마련을 했어요. 예전에는 중국에다 다 보내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미국에서도 이 MP 멀티어즈 미국 정부죠. 미국 정부에서도 MP 멀티어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육성 정책도 있고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근데 다만 그런 모멘텀과 그런 재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 쪽에 광물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단순하게 뭐 우크라이나에 그 히토류만 있는 건 아니고 리튬도 있고 니켈도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광물들도 있어요. 뭐 미국에 가져온다고 한다면 히토류만 가져올까요? 뭐 가능하다면 리튬도 가져오고 니켈도 가져오고 빼올 건 뭐 많이 빼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에코프로 멀티럴즈 종목도 함께 분석을 한 거지. 원재 쪽이다 보니까 공급망이 그만큼 다변화되고 안정화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회사는 MP 멀티럴즈는 중국이 히토리오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잖아. 물론 현재까지로 이 회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재무는 안 좋아요. 아까 보셨잖아. 매출은 지금 요거예요, 요거. 요번에 여기서 수익이 난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아까 전에 이제 그 정제소인가요? 그런 공장을 마련해 가지고 돈을 번 거잖아, 실제적으로. 그동안 돈이 없다가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다가 새로운 산업 부분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을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는 있긴 있지. 약간 이게 원자재 쪽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가격에 의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렇죠? 원자재 쪽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서 그냥 민간 산업 관점으로 본다면 그거밖에는 모멘텀이 없잖아. 근데 이 회사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가져가려는 야욕을 부리고 있어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화석 연료를 육성하는 정책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환경도 이미 MP 멀티라즈는 이제 조성을 해놓은 상태고 미국 내에서 다 공급망이 처리가 될 수 있게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는 현재로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뭐 지금 당장 망할 회사는 아니고요. 그래도 여기 현금성 자산, 저기 현금 흐름표 보게 되면은 그래도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기말 현금성 자산이 2억 8,500만 달러는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네, 버틸 수 있는 돈은 있습니다. 네, 1년 정도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도. 근데 이제 수익이 나야 되겠죠? 앞으로는. 예, 수익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개선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펀더멘털을 받쳐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데 뭐 지금 미국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어떤 정책이 한다면 좀 개선되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MP 멀티라이즈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재무적인 거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보시고 모멘텀은 그래도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것도 150% 정도 날라갔고 앞으로 이 종목의 어떤 기축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십니다. 단순하게 뭐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뭐 이제 지정학적 관련된 이슈도 있는 거잖아요. 우크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얼마만큼 러시아 미국에게 에, 자원을 뺏길 것인지 그리고 그 얘기도 했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정이 매우 처참해졌습니다. 젤렌스키 그분께서 좀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할 전쟁을 함으로 해서 아예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처참하게 된 거죠. 국제 관계는 냉정합니다. 여하튼간에 그런 관점에서 함께 살펴봤어요. MP 멀티얼즈 종목에 대해서 재무 살짝 이야기됐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못 해드린 거 있나? 요거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연구자석과 전기차 모터의 역할. 근데 이게 연구자석이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모터에 사용되는 거니까. 근데 이 연구자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히토리오 자원이 필요한 거지. 연구자석이 회전자의 가속 말이고요. 연구자석이 회전자의 자속, 자기장의 흐름을 유지하여 전력을 공급받으며 받으면은 고속 회전이 가능하다. 모터. 회전자의 자석이 스테이트 고정자에서 발생하는 정자 기장과 상호작용하여 회전하면서 회전력을 생산한다. 강력한 연구자석이 있을수록 모터의 효율이 증가하며 전력 소비가 줄어든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히토리오 원소들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이런 것들. 네오디뮴 강한 자기력을 제공하여 모터의 크기를 줄이고 효율을 높인다. 그래서 이런 연구자석 기반의 모터가 어디에서 쓰이느냐? 사용되는 전기차. 테슬라 모델 3, 현대 아이오닉 5, 폭스바겐. 장점 고율이고 저소음이고 컴팩트한 디자인. 결론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터는 연구자석 동기 모터이며 히토르 기반의 연구자석의 공급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히토류가 이런 데 많이 사용돼요. 곳곳에. 네, 그러면은 MP 멀티어스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볼까요? 이 정도면 됐죠? 어렵진 않으시죠? 다만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내 수익을 그렇게 잘 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나름대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국 내 공급망, 히토류 관련된 공급망을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추어 놓았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우크라하고의 어떤 히토류 관련된 협상만 좀 잘 된다고 한다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지는 체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저는 이 종목을 단순하게 뭐 MP 멀티리어스 이 종목이 뭐 주가가 올라가 떨어져 이런 관점만 보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의해서 그 공급망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이 관세로 통해 가지고 약간 되게 어수선해질 수 있잖아요. 그 어수선해졌을 때 이 MP 멀티리어스의 주가를 좀 분석해 보면은 뭔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만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원자재를 통해 가고서 제품을 어떻게 생산해 가지고 그거 갖다가 실제적으로 민간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하면은 좀 더 구체적일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뭐 저는 MP 멀티리어즈의 종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물론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긴 있는데 원자재의 어떤 히토리의 어떤 방향성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의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 종목을 분석을 통해 가서 알 수 있는 이제 동기부여가 되겠 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MP 멀티리얼 종목에 대해서는.